이번에 당좌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당좌예금 이제 계정 과목 이름은 보통 예금처럼 통장 같은데 실제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통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기업이 당좌 거래를 하는 곳에 거래 구자 잔액을 당좌 예금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기업이 당좌 예금 그 당좌 거래를 하는 목적은 당좌 수표 발행을 이용하고 그리고 당좌 차월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당좌 거래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당좌 수표 제도를 이용을 하고 당좌 차월 제도를 또 사용하기 위해서 당좌 거래를 하게 되는데, 자, 우리 기업이 당좌 수표 제도를 이용하는 건 우리가 물건을 살거나 뭔가를 했을 때 우리 거래 상대방에게 뭐 자금을 이체 주문해도 되는데 그냥 내 당좌 예금 구자에서 돈 찾아가라고 수표를 써주는 거예요. 그럼 그 수표를 받은 사람이 은행 가서 돈을 찾아가지 설마 그 수표를 집에 갑으로 가지고 있을 리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수표를 발행하게 되면 100% 당좌 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갈 거다라고 먼저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그럼 자, 우리가 먼저 자, 여기 장부를 가지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장부가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우리 회사 장부에 보통 예금의 잔액이 1,000만 원이 이렇게 있다라고 볼게요. 자, 그럼 1,000만 원이 있는 상황에서 당좌 예금 구자로 100만 원을 이체를 해요. 자, 그럼 우리가 분개를 해보면 보통 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가야 되죠. 그래서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100만 원이 빠져나간다고 이렇게 오른쪽 대변에 쓸 거예요. 지금 보통 예금에서 당좌 예금으로 100만 원 이체를 하면, 그럼 이제 보통 예금에서는 이렇게 대변에 쓰게 되면 내 장부상의 잔액이 1,000만 원에서 얘가 9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돼요. 그럼 장부엔 지금 차변에 얘 자리라서 적혀 있는데 이걸 반대쪽에 썼으니까 지금 제가 오른쪽 대변에 썼으니까 잔액이 9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반대쪽의 이유는 당좌 예금 쪽으로 돈을 이체했죠. 그럼 차변에 당좌 예금으로 100만 원이 들어온다 이렇게 써줄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차변에 당좌 예금에 돈이 들어왔으니까 내 장부에는 당좌 예금에 100만 원이 있다 이렇게 이제 내 장부의 기록이 바뀌게 될 거예요. 지금 보통 예금에서 당좌 예금으로 돈을 보냈을 때 내 재산의 그 변화는 있나요? 그냥 1,000만 원 있는 건 똑같죠. 그냥 보통 예금에 1,000만 원이 있었다. 아니면 지금은 보통 예금에 900, 당좌 예금에 100만 원 있다. 이 차이밖에 없죠. 이런 형식의 거래를 뭐라고 하냐면 교환 거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내 장부에 적혀 있는 위치는 틀린데 그냥 내 재산의 변화는 크게 일어나지 않죠. 이런 형태의 거래들을 교환 거래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 회사가 이제 물건을 구입을 해요. 자, 우리가 처음 보는 용어인데 이 당좌 차원은 조금 이따 쓸게요. 자, 우리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사오는 원료나 재료를 원재료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그럼 원재료라는 물건을 우리가 사고 그리고 수표를 발행해 준다라고 볼게요. 그럼 원재료는 우리가 산 거니까 나한테 들어왔죠. 그래서 차변에 원재료 예를 들어 70만 원치를 구입을 했어요. 그럼 원재료 샀으면 반대쪽 대변에는 돈을 주거나 외상하거나 공짜거나 뭔가 있겠죠. 그럼 돈을 줘야 되는데 우리 회사가 당좌 수표를 발행해 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회사가 당좌 수표를 발행해 주면 거래 상대방은 당좌예금에서 돈을 찾아가겠죠. 여러분은 수표 발행했다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수표 발행하면 상대방한테 내 당좌예금 구좌에서 돈 찾아가라고 하면서 수표를 발행해 준 거예요. 그럼 내 당좌예금 구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나는 수표를 발행하게 되면 당좌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갈 거라고 대변에 당좌예금이다 7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둘 거예요. 수표를 발행하게 되면 난 당좌예금에서 돈 이체해 준 거하고 똑같이 효과를 볼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구좌에서 이체해 준 거나 수표 발행해서 그 상대방한테 돈을 찾아가라고 해준 거나 효과는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이상한 사람이라서 그 수표를 영원히 보관하지 않는 이상 결국은 당좌예금 구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겠죠. 그럼 우리 이제 용어에서 우리 회사를 당사라고 표현을 해요. 또 다른 사람들의 회사, 타 회사를 우리는 동사라고 부를 거예요. 그럼 우리 회사가 발행한 수표를 우리가 표현할 때 당점 발행 수표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우리 회사가 발행한 수표를 당점 발행 수표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회사가 수표를 당점 발행 수표는 우리가 표현할 때 당좌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회계에서는 지금 우리가 하는 회계는 기업 간의 거래에 대한 걸 장부에 기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 수표하면 자기합 수표로 이야기하는 건데 기업 간의 거래에서 그냥 수표라고 하면 이 표현은 당좌 수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 간의 거래에서는 은행도 그냥 또 다른 기업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은행이 자기 앞으로 발행한 수표는 자기합 수표라고 정확하게 명칭을 쓸 거고 앞에 수식어가 없이 그냥 수표라고 말하는 건 당좌 수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기업 간의 거래에서는. 자, 그럼 우리가 당좌예금이다라고 이렇게 70만 원을 대변 쪽에 쓰면 우리는 이 금액이 이렇게 해서 30만 원으로 줄어들겠죠. 차변에 장부상에 100만 원 적혀 있었는데 이걸 장부의 반대쪽에 70만 원 썼으니까 장부상의 잔액은 30만 원으로 줄어들 거란 이야기예요. 자, 원리는 반대쪽에 쓰면 줄어들 거라 그랬었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자, 우리 회사가 우리가 사용하던 그냥 비품을 팔았다고 볼게요. 우리 비품이란 정의는 나중에 보더라도 어떤 건지 알죠? 우리 회사 쓰고 있던 물건을 팔았다고 볼게요. 그럼 그 물건을 팔았으니까 우리는 대변 반대쪽에 비품이다라고 쓸 거예요. 그리고 70만 원짜리 물건을 팔았다고 하고 그럼 내가 물건 팔았으면 이제 돈을 받아야 되겠죠. 그럼 물건 팔았으면 차변에는 돈 받았다 또는 돈 받을 거다가 들어올 거예요. 오늘 안 주면 돈 받을 거다. 오늘 주면 오늘 돈 받았다가 들어올 건데 그럼 오늘 돈을 받는데 상대방도 나한테 수표를 발행해 주는 거예요. 당좌 수표를. 그럼 상대방이 나한테 당좌 수표 발행해 주는 거는 너 수표 가지고 그냥 은행 가서 돈 찾아가 그러면서 저한테 준 거예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우리는 다른 회사가 발행한 수표니까 그냥 은행 가서 현금으로 바꾸면 되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는 타사 발행 수표를 수치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회사가 발행한 수표를 우리가 수치하게 되면 차변에 현금이라고 이렇게 쓰게 될 거예요. 차변에 현금. 왜냐면 우리는 자기합 수표든 다른 회사가 발행한 당좌 수표든 제 입장에서는 그냥 가지고 은행 가면 현금 찾을 수 있는 거지 같은 당좌 수표라더라도 내가 발행한 거 아닌 건 내 당좌예금 구좌에서 돈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제 입장에서는 그냥 은행 가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요소라는 거예요. 자,
그럼 또 우리 회사가 똑같이 자, 비품을 파는데 자, 아래쪽 보이나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자, 우리가 비품을 팔아요. 자, 70만 원치 비품을 파는데 자, 이번에는 우리가 물건 팔았더니 상대방이 우리 회사가 발행한 수표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내가 발행한 수표를 이 사람이 줄 수가 있죠?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내가 물건 사면서 수표 발행했는데 그 수표 가지고 은행 가서 돈 안 찾고 있다가 물건 사면서 나한테 준 거예요. 그렇지 않은 이상은 내가 발행했던 수표는 나한테 다시 돌아올 수가 없겠죠. 쉽게 말하면 아직 은행 안 갔다는 이야기예요. 은행 안 갔으니까 나한테 다시 돌려줄 수 있지. 상황 이해가시나요? 자,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제 당좌 예금에서는 그럼 돈이 안 빠져나갔다고. 아직 은행 안 갔으니까 당좌 예금 구좌에서는 돈이 안 빠져나갔겠죠. 근데 지금 그걸 내가 다시 도로 돌려받았으면 돈 나갈 일이 없어지죠. 그럼 내 장부에 있는 당좌 예금이 30이 아니라 다시 100이 돼야 되겠네. 이젠 내가 수표 다시 돌려받았으니까 돈 나갈 일이 없을 거잖아요. 그럼 지금 얘를 다시 30을 실제 당좌예금 구자 잔액이 100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려고 그러면 우리는 차변에 70만 원이라고 당좌예금을 써줘야 얘가 100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차변에 당좌예금이다 70만 원 이렇게 쓸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준점을 잘 잡으셔야 되는 게 자, 우리가 발행한 수표를 당전 발행 수표라고 하고 다른 회사가 발행한 수표를 동전 발행 수표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럼 동전 발행 수표는 우리가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할 거예요. 현금이라는 자, 그럼 계정 과목은 줬다 받았다가 아니라 누가 발행한 거냐에서 결정이 되는 거지 줬다 받았다로 해서 계정 과목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발행한 수표는 지금 당좌 예금인데 얘는 우리가 발행을 하면 얘를 대변에 쓰는 거고 이걸 내가 수치를 하면 차변에 쓰는 위치의 선택인 거지 계정 과목은 누가 발행했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예요. 또 동전 발행 수표도 우리는 현금이란 계정 과목을 쓸 건데 우리가 받게 되면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썼어요. 그럼 이걸 우리가 이렇게 받아서 보관 중에 있다가 나도 물건 사면서 이 수표를 다른 사람 줘버릴 수도 있겠죠. 은행이 안 가고. 그럼 다른 사람 발행한 수표를 내가 다른 사람한테 줬다고 해서 제 당좌 예금 구자 잔액에 변화가 있나요? 전혀 나하고는 상관없죠. 저는 장부에 현금이라 적었던 걸 줬으니까 현금을 씌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이 발행한 수표를 가지고 있다가 지급을 하면 죄송해요. 수치는 차변이고 지급을 하면 대변에 쓰는 거예요. 그럼 받았다 줬다라는 이런 개념은 차변 대변을 결정을 하는 거지 계정 과목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우리 장부는 단순한 원리예요. 자, 당전 발행 수표를 보시면 처음 발행할 때가 장부에 처음 기록하게 되죠. 그럼 처음 기록할 때에 당좌 예금이라고 썼는데 얘가 다시 취소해야 되면은 당좌 예금 똑같은 계정 과목을 쓰는 거예요. 다시 돌아왔다는 건 돈 나갈 거야 라고 써뒀는데 안 나갔어 하고 취소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계정 과목 써야 지워지겠죠. 반대쪽에 아래도 받았을 때 현금이라고 적었는데 얘가 도로 나가니까 현금을 지운 거예요. 우리 장부의 원리는 처음 내가 장부에 썼는데 걔가 제거되게 되면
같은 계정 과목으로 써줘야 걔가 사라지니까 첫 시작할 때는 선택을 하게 돼요. 둘 다 발행하는 시점에 계정 과목이 선택이 되면 이제 그때 다음 반대로 일어나는 거는 그 계정 과목을 지우기 때문에 우리 발행 기준으로 계정 과목이 정해지는 거지 줬다 받았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이번 시간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먼저 기억하실 게 그냥 수표라고 말하면 당좌 수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회사가 발행한 수표를 동점 발행 수표라고 표현할 거고, 다른 회사가 발행한 수표를 동점 발행 수표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당점, 다른 회사는 동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회사를 당사라는 표현을 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방금 이해된다고 지웠던 당좌 차월 제도라는 걸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재로는 먼저 57페이지로 먼저 좀 넘어갈게요. 지금 이제 당좌 차월이에요. 자, 당좌 차월이라는 건 성격이 이제 마이너스 통장처럼 그런 성격이에요. 자, 마이너스 통장 써보셨나요? 가지고 계신 분 없으신가요?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계시네요. 저는 여러분 상상 초월하는 억대의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어요. 회사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좀 그래요. 근데 이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걸 이제 안 써봐도 이런 건 아시죠? 그 쓰는 이유가 돈이 있으면 이자 안 나가고 좀 모자라면 그 부분만 이자 내보내려고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쓰시는 분들 있죠. 사실 그거는 사람들의 오해예요. 이 이자는 그렇지만 은행에서는 마이너스 통장 한도만큼 대출 받은 걸로 실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내가 통장 잔액이 하나도 없는데 통장 3천만 원짜리 있으면 출금 가능액 3천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냥 3천만 원 대출 받은 거예요. 근데 이자를 낸다 안 낸다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이 당좌 차월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 이야기하는 게 당좌 예금 구자의 마이너스 통장의 성격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자, 이건 참고로 우리가 돈을 뭔가를 빌려주면 대여라는 표현을 쓸 거고, 대여. 그리고 빌려오면 차입 혹은 임차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차입이나 임차. 내가 빌려주면 우리 대여라는 표현을 쓸 거고, 이 대자가 빌려주다 할 때 대자예요. 우리 여러분들 대신하다 할 때 대자에다가 아래 견자를 붙이면 이제 빌려주다의 대자가 돼요. 또 빌려오다면 차자가 우리 좀 저도 좀 아이러니한데 전부 다 한자인데 풀이로도 임차 차자라 그래요. 빌려올 때 차자가 들어가요. 그럼 당좌 차월이라는 건 우리 당좌 구자의 이제 마이너스 통장처럼 돈을 빌려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당좌 차월 제도라고 해요. 자, 그럼 자, 이게 어떤 형식의 제도인지 좀 계속 볼게요. 예를 가지고 자, 지금 우리 당좌 예금 구자의 잔액이 100만 원이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원재료를 구입을 해요. 자, 그럼 첫 번째 원재료를 구입을 하면 자, 첫 번째 원재료 구입하면 우리는 원재료 샀으니까 자산을 사면 차변에 쓸 거예요. 자, 원재료를 70만 원치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회사가 수표를 발행해 준 거예요. 그럼 수표 발행해 줬다는 건 당좌 예금 구자에서 돈 찾아가라고 발행해 준 거죠. 그래서 대변에 당좌 예금에서 돈 빠져나갈 거야. 이렇게 써두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내 장부에는 100만 원 적혀 있던 게 다시 30만 원으로 장부의 당좌 예금 잔액이 줄어들게 될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회사가 또 원재료를 사요. 근데 원재료를 50만 원치를 구입을 했어요. 원재료를 50만 원치 구입하면서 우리가 수표를 발행해 준 거예요. 그럼 수표 발행해 주면 당좌예금에서 돈 찾아가라는 거니까 대변에 당좌예금 50만 원이다 이렇게 써둘 거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구자 잔액이 30만 원인데 50만 원짜리를 발행해 줬어요. 그럼 여러분은 그냥 그거 가지고 은행 갔는데 구자 잔액이 30만 원밖에 없으면 은행에서 30만 원만 지급해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지급 거절을 하게 돼요. 그럼 그렇게 지급 거절을 하면 그게 부도 수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부도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과거에는 자주 일어나는 1차 단순 금융 부도예요. 그럼 은행에서 전화 오면 돈 넣으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건데, 근데 자, 우리 입장에서는 이 20만 원 때문에 지급 거절 당하면 거래 상대방한테도 큰 신뢰가 되겠죠. 그래서 돈이 부족하더라도 마이너스로 잔액 넣고 돈을 지급해 주라고 당좌 차월 제도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당좌예금 구자에는 잔액이 얼마가 되죠? 30만 원 있었는데 50만 원을 찾아가 버리면 거래처가 마이너스 20이 되겠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20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우리 당좌예금 구자에는 마이너스 20이라고 되어 있지만, 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 회계에서는 관습적으로 음수인 부의 표시를 사용을 하지 않아요. 장부에 마이너스를 원칙적으로 남겨두지 않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물론 실무적으로는 일상생활에 두다가 기말에 한 방이 없어요. 결론적으로는 다 없앤다는 건데 마이너스를 두지 않아요. 그럼 지금 우리 장부에는 이렇게 마이너스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금 제가 왜 실무하고 이야기하냐면, 실무에는 매일 신경 안 쓰고 한 방에 장부 처리를 할 건데 우리는 원칙적인 걸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지금 당장도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마이너스라고 두면 안 되면 장부에 어떻게 쓸 거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걸 가지고 그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걸 다시 생각해 보면 원재료를 50만 원치 사고 우리가 당좌 수표 발행해 줬으니까 당좌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갈 건데 지금 빠져나갈 수 있는 돈은 30만 원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회계 측면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당좌예금에서 30만 원 빠져나가고 그리고 당좌예금 구자는 잔액은 제로고 20만 원은 돈 빌렸다라고 쓸 거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20만 원 그분이 돈 빌린 거잖아요. 이해가시나요? 그럼 그렇게 기록하기 위해서는 당좌예금에서 30만 원만 이렇게 잔액만큼만 쓸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아있던 잔액. 그럼 이렇게 나오지 않고 얘가 영원이 되게 되겠죠. 영원이. 그리고 20만 원만큼은 돈 빌렸다고 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돈을 빌리면 차입이고 돈이니까 뒤에 금 붙여서 차입금이라고 할 거예요. 돈 빌려주면 대여금, 빌려오면 차입금이라고 쓸 거예요. 그럼 차입금이라고 쓸 건데 우리는 또 계정 과목에 유동, 비유동을 구분하기 위해서 수식어로 계정 과목 앞에 유동의 수식어로 단기라는 애를 붙일 거고 비유동의 수식어로 장기라는 표현을 붙일 거예요. 앞에.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돈을 빌려왔는데 유동 부채로 빌려왔으면 부채가 생긴 거죠. 유동 부채라면 단기 차입금이 될 거고
비유동 부채라면 장기 차입금이 될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앞에 수식어가 붙어야 되는데, 자, 지금 이 당좌 거래는 매년 갱신 계약이에요. 매년 갱신 계약이라는 건 얘는 장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에 표현할 때는 단기 차입금이다라고 돈 빌려왔다고 써둘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단기 차입금이라는 건 내년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빚이라는 이야기죠. 그럼 부채잖아. 그래서 장부에 이렇게 쓰게 되면 내 장부의 대변에 단기 차입금이 20만 원 이렇게 생길 거라는 거예요. 얘 지금 부채고 자기 자리에 썼잖아. 지금 당좌예금은 자산인데 자기 자리 반대 썼으니까 차변에 있던 거 줄여줬고, 얘는 자기 자리인 대변에 썼으니까 없던 애가 뿅 하고 나타나서 이 장부에 기록되는 원리가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그런 생각 안 하고 썼는데 산 돈 우리 원재료 50만 원치 샀는데 당좌예금에 잔액 30만 원치 빠져나가고 20만 원만큼 마이너스 된 거는 돈 빌린 거다. 그냥 이렇게 써둔 거예요. 이렇게 써뒀는데 장부에는 자기가 알아서 우리가 어제 마지막 시간에 이야기했던 마치 거래 판례서에 맞춰서 자기 자리로 알아서 잘 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자, 우리는 지금 당좌 보통 예금 통장에 돈이 900만 원이나 있는데 마이너스 20 당좌예금에서 이자 주고 있는 건 무의미한 짓이죠. 그래서 다시 이제 100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당좌 예금으로 이체를 할게요. 자, 그럼 보통 예금에서 돈이 100만 원 빠져나가니까 대변에 보통 예금 100만 원이다 이렇게 써줄 거예요. 보통 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가니까 그럼 대변에 써야 되겠죠. 그럼 이제 차변에 당좌 예금으로 돈이 들어올 건데, 자, 지금 마이너스 20이라고 적혀 있는 당좌예금 구자에 1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 당좌예금 구자 잔액은 얼마가 되죠? 그렇죠. 80만 원 되겠죠. 그럼 실제 당좌예금 구자 잔액이 80이면 내 장부의 잔액도 80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잔액 일치해야지 서로. 그죠? 실제 잔액이랑 내 장부 잔액이랑 일치 안 하면 장부 쓸 필요 없다라고 제가 계속 항상 이야기해요. 항상 우리는 실제를 맞춰가는 거예요. 실제 값을 장부에 맞추는 게 아니고. 그럼 얘도 지금 80이 돼야 되는데, 그럼 80이 되려고 그러면 차변에 80 쓰는 거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얘 80만 원이다라고 이렇게 써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항상 차변과 대변의 합은 일치해야 되는데 차변이 지금 20만 원이 모자라죠. 그럼 모자란 이 20만 원은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가 사라졌잖아. 빚 갚은 거예요. 그럼 지금 내 장부에 있는 이 단기 차입금을 지워야 되겠죠. 이제 빚 갚은 거니까. 그럼 얘 지우려면 방법은 반대쪽인 차변에 써주는 거예요. 항상 반대쪽에 쓰면 줄어든다고 표현도 하지만 아예 지우고 싶으면 전액을 다 쓰면 지워지는 거예요. 일부만 줄일 때는 줄어드는 게 반대쪽이니까 여기 차변에 단기 차입금이다 이렇게 쓰면 내 장부에서는 이 단기 차입금의 기록이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뭐 계정 과목보다는 먼저 자 분기할 때 계정 과목 쓰는 원리를 이해하셔라고 제가 이렇게 저렇게 썼는데, 지금 저하고 같이 따라오다 보면 이제 자기 자리에 쓰면 같이 합쳐져서 늘어나고 반대쪽에 쓰면 장부에서 이렇게 줄어들고 가는 원리 있죠. 이게 자산은 증가가 될 거면 차변의 장부에 써줘야 얘가 올라가게 되고, 반대쪽에 쓰면은 얘가 줄어들게 되고, 부채는 대변에 쓰면 증가하고 이렇게 반대쪽에 쓰면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교재를 조금 정리를 할게요.
자, 55페이지에는 뭐 당좌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뭐 좀 자세히 적혀 있지는 않고, 근데 그 제일 위에 예금에 보시면 표 있는 곳 아래 별표에 첫 번째 적혀 있는 1번 라인은 저와 같이 투자 자산 가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해봐야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말고 2번에 보시면 타인 발행 당좌 수표는 현금이고 당사 발행 당좌 수표는 당좌 예금이다라고 적혀 있죠. 지금 이거 이야기한 거죠. 타인 발행이 우리는 동전 발행 수표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 한 번만 다시 볼까요? 53페이지에 가보면 우리 현금이라고 처음 봤을 때 여기에 통화대용 증권 적혀 있는 곳에 보면 우리 제일 윗줄에 자기합수표 다음에 타인 동전 발행 수표가 현금이라고 적혀 있죠. 그게 얘예요. 그게 지금 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우리가 발행한 수표는 당좌 예금이다. 그걸 당전 발행 수표다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 57페이지에 가서 당좌 차월 적혀 있는 곳에 보면 자, 회사가 사전에 은행에 토지, 건물 등 담보로 제공하고 예금 잔액을 초과하여 당좌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계약이다라고 적혀 있죠. 자, 과거에는 이 단기 차입금으로 바로 안 쓰고 당좌 차월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썼어요. 이걸 계정 과목으로도 아직 쓰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 계정 과목으로 쓰다가 기말 12월 31일 날 이걸 당좌 예금으로 계정 과목을 바꾸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회계 기준에서 너 왜 그렇게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니? 그냥 처음부터 단기 차입금이라 쓰면 되지.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단기 차입금으로 바로 쓰는데, 근데 3년 전에 그 세무이급 시험에서는 당좌 차월로 써라고 문제가 나온 적이 있긴 해요. 근데 문제에서 시키면 우린 시킨 대로 해야지. 그죠? 그럼 당좌 차월이라고 그냥 그 계정 과목을 만들어 쓰는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만들어 둬야지만 그 계정 과목을 쓸 수 있으니까 그때 우리 그러면 당좌 차월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러면 당좌 차월도 단기 차입금처럼 유동 부채가 되겠죠. 단기 차입금이 유동 부채잖아요. 그럼 당좌 차월도 유동 부채로 분류가 될 거예요. 자, 우리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좀 쉬었다가 다시 이제 현금성 자산이랑 우리 현금가부족이랑 계정 과목들 볼게요. 쉬었다 합시다.